안녕하세요. 올해로 84세가 된 내과 의사 김영수입니다.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왔고 지금도 일주일에 3번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어요. 매일 환자분들의 소화 문제, 위장 질환의 신호를 마주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아직도 진료를 보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전 이렇게 답합니다. 식사 30분 전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랜 세월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지난달에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던 한 어르신이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분이 무심코 해오던 아주 평범한 일상 습관, 그것이 위장을 서서히 망가뜨려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비극이 아주 간단한 정보 하나만 알았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진작에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50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며 쌓은 경험이 진료실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식전 30분, 이 짧은 시간 동안의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지식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주변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관심이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정보가 더욱 소중합니다. 그분들은 위급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은 식사 전에 특별히 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 습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몇 해 전 우리 동네에서 건강하기로 유명하던 어르신 3분이 2달 사이에 모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라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3분 모두 만성위염과 식도염, 심지어는 한 분은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할 것 같았던 어르신들이 왜 갑자기 이런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 몸은 갑자기 아픈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어 어느 순간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커피를 마시거나 운동 직후 바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빈속에 약을 복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평범해 보이는 습관들이 위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알고 계신가요? 놀라운 점은 제가 3분께 처방한 것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순서를 바꾸는 것, 단 30분을 조절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모든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사 전 30분이 노년의 10년을 바꿉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관찰한 결과 식전 30분 습관을 개선한 65세 이상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장 질환 발생률이 42% 낮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식전 습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식전 30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공복에 커피 마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눈이 떠지고 개운해져서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이 습관이 특히 노년층 위장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산성 성분은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 점막을 직접 공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위염,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지어 만성 위염은 위암의 주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데 이로 인해 노인성 빈혈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어지럼증, 피로감,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습관 때문에 빈혈이 생긴 경우가 많아요. 서울에 사시는 78세 장미영 할머니는 30년 넘게 아침 공복에 커피를 드셨어요. 아침에 커피 한 잔이 머리를 맑게 해주고 화장실도 가게 해줘서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심한 위경련과 식도 통증이 생겨 병원에 오셨더니 위험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커피 시간을 식후 1시간으로 바꾸고 나서는 한 달 만에 통증이 사라졌고 위 내시경 검사에서도 호전된 결과를 보셨답니다. 공복에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커피를 마시고 싶으시다면 아침 식사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뒤에 마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하루 한 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빈속에 약 복용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절통, 두통 같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약 효과를 보기 위해 공복에 약을 드시곤 하죠. 하지만 빈속에 약을 복용하면 위점막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 위염이나 위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염 진통제, 아스피린,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은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위장 점막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81세 최정호 할아버지는 관절통 때문에 매일 아침 빈속에 진통제를 복용하셨어요. 약은 빨리 먹어야 효과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갑작스러운 복통과 검은 대변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위출혈이 있어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식후 30분으로 바꾸고 나서는 위장 문제 없이 통증도 잘 관리되고 계신답니다. 약은 약품 설명서나 의사, 약사의 지시에 따라 올바른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약은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일부 약물은 식전이나 취침 전에 복용해야 효과적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복용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운동 직후 바로 식사하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 직후 바로 식사하는 것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혈액이 근육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식사를 하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식후 더부룩함, 복통,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격렬한 운동 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위장 운동을 저하시키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만성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5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고 바로 아침을 드셨어요. 운동 후에 바로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보충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식사 후 더부룩함과 폭통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더니 만성 소화불량과 식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운동과 식사 사이에 3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기 시작한 후로는 소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답니다. 운동 후에는 최소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편안히 앉아 호흡을 정리하면 몸이 식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땀이 마른 후에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지금부터라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위장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회복력이 늦어져 치명적일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위장 건강, 나아가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식전 30분에 꼭 해야 할 건강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르시면 위장 건강을 지키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건강한 습관은 피해야 할 습관만큼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하고 나쁜 것을 피하는 두 가지가 모두 갖춰질 때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식사 전 15에서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은 위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하고 소화효소의 활동을 방해하지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위 점막을 자극 없이 부드럽게 해주고 소화를 준비시켜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서서히 활성화되고 식사를 더 잘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둔화되어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식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적절한 수분 섭취를 돕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7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속쓰림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식전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대요. 40년 넘게 소화제를 달고 살았는데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약을 거의 끊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져서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도 탈수 상태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약 1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소화가 잘 안 되는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 집안에서 천천히 걷기입니다. 식사 전 5분에서 10분 정도 집안에서 가볍게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소화기관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부엌 주변을 천천히 걷거나 방 안을 가볍게 돌아다니는 것이 좋아요. 이런 가벼운 활동은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효소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또한 식사 전 가벼운 움직임은 식욕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운동이라기보다는 몸을 편안하게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세요. 경기도에 사시는 80세 정영수 할아버지는 식사 전 집안 걷기를 시작한 후 식욕이 개선되고 소화 문제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젠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어요. 밥맛도 좋아지고 속도 편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거나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베란다나 마당에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실내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 쓰다듬기입니다. 식사 전 손바닥으로 복부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은 위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5회 정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지르는 것이 좋아요. 이 동작은 위장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어 소화기관을 깨우고 위장 근육을 이완시켜 식사를 더 잘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합니다. 또한 복부 마사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세 이영희 할머니는 위산 과다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식전 배 쓰다듬기를 시작한 후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해요. 손주가 배 아프다고 할 때 문질러 주던 것처럼 제 배도 문질러 보았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를 볼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서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배꼽 주위를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 압력을 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복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2~3분 정도 계속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이 세 가지 습관은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천천히 걷기, 배 쓰다듬기. 모두 간단하지만 노년의 위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중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식전 30분은 위장 건강의 열쇠입니다. 이 시간만 잘 관리해도 약을 줄이고 병원을 멀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전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공복에 커피 마시기, 빈속에 약 복용하기, 운동 직후 바로 식사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모두 위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만성위염, 소화불량,
심지어 위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위험은 더 커집니다.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꼭 해야 할 3가지는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집안에서 천천히 걷기, 배 쓰다듬기입니다. 이 3가지 습관은 소화를 돕고 위장 기능을 활성화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킵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속쓰림, 트림, 메스꺼움, 어지러움. 이런 작은 신호를 무시한 채 살아온 세월이 만성 위염을 만들고 때로는 위암으로 이어집니다. 위암은 우리나라 노인층에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 위염과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점도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것부터 바꾸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어쩌면 아침 공복에 마시던 커피를 식후 1시간으로 미뤄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식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큰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저는 의사로서 이 조언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50년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약에 의존하기보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식전 습관을 개선한 65세 이상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장질환 발생률이 45%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건강 정보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식사 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2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전후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어지러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언제 119에 전화해야 하는지 등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때도 꼭 보러 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